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이었죠. 이 서울시장 선거 야권 단일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절박하고 처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소장님. 네. 자, 말도 많고 정말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최종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네.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뚝심. 네. 작년 12월 중순에 안철수 후보가 나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거예요 라고 한 이후부터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폭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계속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야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엔 이겨라고 계속적으로 그랬죠. 그러한 프레임을 얘기했어요. 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측에 전략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부분이죠? 룰 협상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아하. 예를 들면은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안으로 룰 협상을 단축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으면은 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쭉 계속 상승 추세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것을 좀 차단을 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유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됐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네. 이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룰 협상을 너무 오래 끌은 것이 네. 오세훈 후보의 여론 상승을 더 방치했다. 네. 그것이 좀 전략적인 실수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 이 단일화의 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인데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1,600명씩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하면서요. 여론조사에만 이틀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 오전 10시부터 여론조사가 시작이 돼서 오후 9시가 안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발표도 그만큼 빠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손 변호사님, 그만큼 야권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단일화를 염원했던 지지층들이 굉장히 재빨리게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네. 1,600명 각각이니까 3,200명을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이틀 정도가 소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지지층들이 거의 전화를 기다리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빠른 결과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19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불발되면서 야권 일각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긴장감 있게 여론조사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의 과정 어땠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모습을 저희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사 상태의 서울과 서울시민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서 10년간 살아오면서 그 죄책감, 또 자책감, 유선을 제외하고 무선으로 조사하는 것을 제가 양보하고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오 후보는요, 지난 1월 7일이었죠. 안철수 대표가 합당 또는 입당하지 않으면 자신이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이른바 조건부 출사표를 냈다가 17일에야 조건부를 떼고 정식 출마를 선언했었죠. 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었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그야말로 반전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 협상은 난항을 계속 거듭하다가 결국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을 넘겨버렸고 그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자 두 후보는요,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 21일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결국 오늘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지난 1월 조건부 출마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국민의힘 예비 경선에서도 이 나 전 의원의 다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이다. 좀 예상과 다르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을 때는 권력 의지가 있느냐 뭐 네. 이런 비판을 받았죠. 그랬죠. 보통 출마 선언할 때 그렇게 조건 걸고 출마 선언한 후보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보수 야권의 지지층이 안정감 있는 후보를 탐색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후보들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호감도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다. 네. 그게 결국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참 정치인은 혼자 노력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네. 그리고 LH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네. 보수층이 그만큼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이나 욕구가 커졌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자연스럽게 한 번 서울시장을 해본 사람에 대한 안정감, 더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정감을 더 원하는 후보로 이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